안녕하세요. 2021년 3월 14일 일요일 지분경매로 이 공부하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시간입니다. 오늘 61강이고요. 계속해서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이제 후반전에 와 있습니다. 이 지분경매에 관련된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가 또 마지막 페이지까지 끝나면요, 다시 첫 페이지부터 새롭게 더 심층적으로 지분경매를 풀어주겠습니다. 지분경매 해결 두 기둥이 소송과 협상입니다. 항상 제가 소송과 관련된 지분경매의 소송과 관련된 내용하고 협상에 관련된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풀어나가는 게 지분경매의 아주 큰 근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책 뒷면에요, 제가 이렇게 소송을 풀어나가는, 또 지분경매를 풀어나가는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적어놨습니다. 내용 증명을 1, 2에 발생하고요. 부동산 가압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이 두 소송이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이 또 한 세트로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마지막에 적혀 있는 게 협상에 관련된 시옷, 이응, 지읒, 치읒, 투, 이 내용이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 종결법이라는 이 네 가지 요소, 소송과 협상 관련해 가지고 해설을 풀어놓은 겁니다. 이 근간을 갖고 우리 지분경매를 투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상태로 또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책 표지에 소송, 협상, 그리고 소송과 협상의 네 가지 요소, 이것을 보시면은 일단은 키워드를 잡고서 이 프로세스와 지분경매에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 시작하기 전에요, 일단은 공유물 분할 소송과 또 상속에 관련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이 상속에 관련된 가정법원에서의 소송 문제로 이렇게 저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법원에서의 이 상속 문제가 지분과 관련한 이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 많은데, 가정법원에서 하는 이러한 소송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상속에 의해 가지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을 또 가정법원에서 해야 됩니다. 협의가 됐을 때 망인이 나와서 이 사망자가 나와서 부모님이 이제 별세하셨을 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족들 간에. 그러면 공동 상속인 중에 누구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셔야지, 이런 경우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요, 상속 이 상속인들이 등기부 등본에 자기 상속 지분만큼을 표기해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상태에서 협의가 안 될 때 하는 게 공유물 분할 소송이고요. 이 망자가 나왔을 때, 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하는 소송은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 같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소송입니다. 이 가정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당사자 모두가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상속재산 분할 소송입니다. 이 상대방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청구해야 되는데,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제기되면요, 당사자 간의 분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주장을 해도 법원에서 이에 따르지 않고 또 적절하게 분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인들의 특별 수익이라든가 기여분을 생각해 가지고요, 구체적인 이러한 그 사항을 심리하게 되는데, 만약에 계속해서 서로 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사의 이 직권에 의해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도 이 먼저
공유물 분할 소송과 같이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이 또 현물 분할 대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과 같이 경매로 배당을 받아서 나누어 갖는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속재산 분할 소송하게 되면요, 판사 입장에서는 적절한 분할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들하고 같이 잘 협의를 해가지고 보통 중재에서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망인이 사망한 후에 아직 망인의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상속인들 간에 나누어 가지려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망인의 이름으로 돼 있을 때, 그리고 이 망인이 상속을 해준 거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가 돼 있을 때, 그러니까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 또 부인의 이러한 그 공유지분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이때부터 공유물 법리를 적용해 가지고 이 해당 부동산을 다시 분할해서 온전히 가지려면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 공유물 분할 소송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하고 이건 일반 민사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공유지분으로 갖게 되면요, 매매나 임대 뭐 이런 전체적인 그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 매매해가지고 처분하려 그러면 공유자 전원의 이러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대하려면 또 매매가 있을 거고요. 임대하는 경우도 있겠죠. 임대 경우에는 과반수 지분권자의 결정으로도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지분경매에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로 저한테 이제 이 책을 읽으시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문의하려고 전화하시는 분 중에 아직 개념이 잘 안 잡혀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지 않고 이 책을 읽고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는요, 이 상속인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자기 지분이 완전히 그 등기가 돼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공유부동산은 이 권리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불만도 서로 생기는데 이 해결 방법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협의 분할이 서로 된다 그러면은 그 협의가 우선이고요. 협의가 안 되면 누구든지 이 타 공유자라든가 지분권자들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청구해서 이 소장을 받게 되면요, 이 여기 역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같이 이 청구 취지, 그러니까 이 공유물을 분할을 하고자 하는 청구자, 바로 이 공유자들의 이 청구자의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요, 또 적절하게 분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판사의 직권이죠.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고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을 경매에 붙여서 그 대금을 분할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그런 그 부동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경매로 대금을 분할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요, 여러분들한테 협의가 되지 않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방법, 이 두 가지에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요, 오늘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지난주에 요 위를 공부했는데요.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 전자소송으로 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자소송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종이로 하는 소송을 하시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익히게 되면요, 종이로 하는 소송을 내가 왜 했나 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좋은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꼭 배워서 전자소송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분 토지, 주거용 물건, 공매로 입찰하는 방법을 지난주에서 했는데요. 이 전자소송은 공매하고 별개입니다. 공매를 하던 법원에 경매를 하던 이 풀어나가는 해결 프로세스는 똑같기 때문에 공매로 낙찰받은 분이나 경매로 낙찰받은 분 전부 이 해결 방법 중에 전자소송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 여러분들이 온라인 비딩으로 온라인에서 하는 입찰, 이 약자인데요. 온비드 사이트 들어가서 부동산을 클릭하고 지난주에 지분에 체크해서 지분 공매 물건을 검색해서 작은 물건도 있습니다. 몇십만 원짜리 부동산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실 때도 이런 공매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게 훨씬 편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실전반에서 우리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실전반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한 물건을 가지고 제자들하고 입찰을 하는 방법, 또 해결하는 방법을 모든 해결 프로세스의 권리 분석, 또 임장했을 때에 어떤 그 체크 포인트가 있는지에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그 실질적인 물건을 갖고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으로 하는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물건은 경쟁자가 한 명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물건들은 거의 이러한 그 사항들 없이 입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공매에 의해서 입찰에 실패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법원의 지분 경매 입찰 경쟁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공매는 경쟁자가 적습니다. 이상하게 법원 경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는데요. 공매 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경쟁자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매에 임했을 때 낙찰 받고 나면은 상세 입찰 결과에 관련해서 나타나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118%로 낙찰가율이 돼 있고 입찰자 수가 2명이었다. 그러니까 2대1의 경쟁률이었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입찰 금액이 2천만 원이 있고 1,700만 원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 1등을 한 거죠. 그래서 낙찰이 이 물건은 됐다. 낙찰 금액이 2천만 원이고 최저 입찰 금액이 1,719만 원이었는데 1,720만 원을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는 실전반 제자가 이 단독 낙찰인 줄 알고 약 10만 원 정도, 19만 원이죠. 그리고 끝이 여기 20만 원이죠. 만원, 1만 원 정도를 더 쓰고 자신 있게 들어갔는데 낙찰이 안 됐습니다. 2천만 35만 원을 쓰신 분이 이러한 그 공매 입찰에서 들어갔고요. 이런 것들이 공매도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타 공유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그 집행이 낙찰가율, 입찰자 수, 감정가는 1,700 이렇게 그 18만 9천 원이고 최저 금액이 그냥 감정가고 똑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폐찰했던 물건을 갖고 이 결과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나갑니다. 또 조회수 살펴보면서 신권에서 입찰을 임하겠다는 깨달음을 메일에 보내주었다. 물론 입주와 시세가 월등히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이 100%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238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낙찰을 못 받는다고 이거 낙찰 받기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경매나 공매에 도전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한 번에 처음 공부와가지고 공매나 경매를 바로 낙찰받는 분도 있지만요. 이 실전반에서 공부하시게 되면 거의 첫 번째 도전에 입찰에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특수물건 중에 특수물건, 지분경매 안에서도요. 더욱 확장돼 가지고 일반 투자자들, 경매 투자자, 공매 투자자들이 건드릴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물건, 그러나 우리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매 물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또
이러한 매주 수요일 날 하는 우리 실전반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검토해 주신 공매 결과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이러한 폐차란 다음에 저한테 이제 그 내용을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일로, 제 메일로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또 이런 컨설팅들은요, 실전반 공부를 배우고 있는 우리 제자분들은 제가 무료로 A부터 Z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카톡으로 그 내용을 주시면요, 저한테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제 강의 때 검토해 주신 물건이 아쉽게 누군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번 주 입찰 결과 오늘 발표했는데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가려 했는데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음을 새삼 아는 기회가 됐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물건은 신권에 들어가야 함을 또 배웠습니다. 더 좋은 물건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자 아무개 올림 이렇게 해가지고 제 메일에 내용들을 쭉 올려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시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는 실전반 인터넷과 교재로만 공부한 후 처음 한두 건 집은 물건을 낙찰받은 분들이 공부하러 많이 오십니다. 대부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처음 오시는 분들 중에요, 그냥 책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에서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지분 경매를 조금 배우신 다음에요, 일단은 한두 건 낙찰 받은 다음에 좀 높게 입찰가가 높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지분 경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전반 수업을 들으러 오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하나도 모르고 지분 물건을 낙찰 받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소송과 협상 오늘 239페이지까지 이제 끝낼 건데요. 바로 소송과 협상을 배우셔야 됩니다. 아주 심도 있게 배우면 되고요. 가장 먼저 내용 증명 보내가지고 이런 해결 프로세스가 시작되는데, 이러한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좋은 공매 경매의 지분 물건. 남들은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이 물건의 이러한 해결 방법을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우리 지분 경매 밴드인데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지분 경매를 치시고요. 이렇게 책 경매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 경매 겉표지가 있는 이 밴드에 실명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1일 특강이 3월 달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월 30일 화요일 말일 날 있습니다.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등록비가 5만원이고요.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 교대역 13번 출구 근처 강의실에서 1일 특강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실전반과 똑같이 1일 동안 이러한 협상, 소송의 단계부터 어떠한 물건을 우리가 지분 경매로서 이렇게 선택해서 낙찰을 받아가는지, 우리가 지분 경매에서 투자하기 아주 좋은 또 이 물건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시간이고요.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지분 경매, 일반적인 지분 경매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러한 특수 상황에 대해서 또 공부해 나갈 수가 있고요. 매주 수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오는 17일 날에도, 수요일 날에도 이 실전반이 열립니다. 6개월 과정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수시 등록이 가능한 진도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실전 물건으로 프로세스 풀어드리는 거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매주 수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 시작일로부터 6개월 언제든지 수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는 오프라인이 400만원, 온라인이 200만원인데요. 전체 온라인 과거부터 다 들으려면 한 2년 이상의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
400만 원입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등록하시면 되고요. 010-3033-9074 소송 없이 해결하는 이러한 특급 협상 기술, 또 소송, 실전 사례, 또 이러한 채권 관리와 부실 채권을 통해서 지분 경매를 해결해 나가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주 유용한 시간입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등록해서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다음 페이지를 공부해 나가면서 유용한 기술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